우주가 탄생하기 전 유일한 현실은 무한한 에너지뿐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공간도 없었다. 그리고 창조주는 모든 영혼을 창조했다. 이 무한의 에너지를 빛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빛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졌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게 있었다. 그래서 우린 창조주에게 말하였다. 우리 숨바꼭질해요. 당신은 빛을 숨기세요. 우리가 그 빛을 찾을게요. 우린 눈을 감고 10까지 세었고 빛은 숨어버렸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우주는 폭발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카발라에서 말한다. 현실은 10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9차원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리고 우리 물질 세계만이 시공간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차원 중 6개의 차원은 사실 하나로 접혀져 있다. 그리고 현대의 물리학에 있어 브라이언 그린과 미치오 가쿠는 말한다. 끈이론이 맞다면 우주는 9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이 존재하며 빅뱅이 일어났을 때 10개의 차원 중 6개의 차원이 접혀져 우리의 4차원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이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그 접힌 우주가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1980년 7월 27일) 나는 일주일 전에 법률 회사를 그만두었고 내가 설립할 기구의 철학적 토대를 이루기 위해 몇 날 며칠 밤낮으로 글을 쓰며 씨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해 뜨기 전 일어나 공원으로 가 오랫동안 느긋하게 천천히 운동을 했다. 돌아와 썬데이 타임즈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 샤워를 한 다음 신문을 휙휙 넘겨보았다. 그러다 문득 14쪽 교육면에 우주의 협력 방법이라는 헤드라인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기사엔 저 유명한 양자물리학의 거장 데이빗 봄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고 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데이빗 봄과 그의 대수들의 대수학. 종교는 전체성이다. 순간 나는 그 신문기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느꼈다. 신문의 나머지 페이지를 던져버리고 나는 봄의 기사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봄이 마침내 분열된 현대물리학 세계에 통합을 가져올지 모르는 혁명적 과학이론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에 의해 고전 물리학의 확신이 산산이 부서진 이후 처음으로 물리학의 실제에 관한 이질적 견해들이 통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대두했다는 것이었다. 봄은 자신의 신작 전체와 접힌 질서를 언급하며 새로운 이론을 설명했다. 봄은 아인슈타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고 생존 물리학자 중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라 기사는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봄은 특이하게도 양자물리학과 고전물리학의 통합을 통해 물리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접힌 질서에 관한 봄의 이론은 무척 전문적이기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선 나는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 봄의 이론은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었다.
갑자기 이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이 주장한 비국소성, 초공간성과 사람의 의식은 물질이며 결국 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주장.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의 이론에 의존하여 텔레파시와 예지, 염력,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봄은 이런 시도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확고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접힌 질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사고와 지각을 넘어서는 심층 차원의 실제이며 기존 과학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든 실제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접힌 질서에선 존재의 총체가 시공간에 존재하는 개별 조각들 안에 접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별 조각이란 하나의 물체일 수도 있고 사고 혹은 사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 모두가 단일 연속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접힌 질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린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을 우리와 구별되는 다른 것들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가 결국 우리를 고립으로, 이기주의로, 전쟁으로 끌고 간다 주장한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속으로 외쳤다. 정말 맞는 말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느끼고 꿈꾸고 생각하던 것이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리더십 커리큘럼의 근본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랬구나. 바로 이러한 관점 때문에 나는 무모하다 싶을 만큼 낙관적일 수 있었다. 나는 급히 전화기를 찾았고 여기저기의 수소문 끝에 봄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새 그가 수화기 너머에 있었다. 나는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를 꼭 만나고 싶다 했다. 그는 흔쾌히 다음날 오후를 나와 함께 보내는데 동의했다. 잠시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저 유명한 데이빗 봄이 말이다. 봄과의 만남은 모험이 펼쳐지는 동안 내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예측 가능한 기적 중의 하나였다. 나는 봄의 사무실에 있었고 4시간이 넘도록 그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물리학과 철학 원리의 결합과 이것이 나의 꿈인 리더십 포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야기했다. 봄은 나에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봄은 시간과 공간, 물질의 개념이 더 이상 예전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봄은 다양한 예를 들며 설명해 주었다. 물질이 때로는 입자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는 것. 그렇게 물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으며 그때 고체, 즉 고정된 물체라는 바위나 널빤지, 그것들의 실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맞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밀입자는 때로 시간을 거슬러 움직인다. 그 안에선 시간적 순서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다. 미래가 과거에 앞서기도 하며 결과가 원인에 앞서기도 한다. 우리는 또한 아원자계의 전일성, 즉 하나임을 말해주는 벨의 정리도 이야기했다. 벨의 정리는 사실상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로 짝을 이루는 쌍둥이 입자가 있을 때 이것들을 그 아무리 멀리 떨어져 논다 해도 단 한쪽에만 자극이 주어져도 나머지 한쪽도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 한쪽엔 아무런 자극이 없다 해도 말이다. 즉,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물체는 사실상 상호 연결된 하나라는 간단한 결론을 보여준다. 벨의 정리는 기존 고전 물리학을 파고든 양자의 허점이었고 결국 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였다. 철학이 아닌 현대 물리학 덕분에 이 세상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세계관이 탄생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세상 만물이 분리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조직 원리이다. 봄이 말했다. 벨의 정리에 내포된 이 전일성, 하나임은 인간과 원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봄과 나눈 대화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왠지 나는 마음속 깊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기존 세상에 반하는 지식엔 책임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이었다. 봄과 나는 이 세상의 실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급진적이고 혼란스러웠지만 무시하고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사회적, 문화적 그 모든 현상들, 그것들의 근원적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었다. 이 안에선 그 어떤 것도 단절된 채로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이 없는 단절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전체 속에 접혀 있으며 스스로가 전체의 현현이다. 하지만 그들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순전히 추상화된 관념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봄이 말했다. 존재란 무엇입니까? 존재를 분리된 개체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모든 물질은 전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고 국소적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개별적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당신이 실제로 인류의 전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힌 질서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 속에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깊은 자아와 접촉하게 되면 우린 인류의 본질과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 그 의식의 심연으로 인도됩니다.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고 인류 전체를 품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류 진화와 변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린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분해된다면 우린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변해서는 어렵습니다. 혼자만 남다른 모습이면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성인이나 초능력자 아니면 위대한 리더라 부르며 이렇게들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만든 장벽입니다. 자신은 결코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 미리 단정지어 버리죠. 바로 그 장벽,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하죠. 당신의 내면과 사람들의 내면을 함께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함께 일하도록 한다면 그들은 차원을 넘어 새로운 활동 방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라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개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 개개인은 한 마음인 양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공의 지식이나 경험과 결부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되겠죠. 그 집단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의식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식은 우리 사회가 등한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의 의식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죠. 의식은 매우 섬세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고해야 합니다. 뇌만이 아니라 근육까지 활용하여 사고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근육 안에 그 느낌을 가지고 사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활용하여 생각하세요. 그리하면 의식은 흐르는 과정이 되고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오가며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우리는 설명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해냅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접혀 있다 때때로 펼쳐지는 감춰진 질서죠. 당신은 당신 안에 그야말로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나에게 봄은 마지막 몇 마디 충고를 해주었다. 당신은 창조의 흐름에 발을 담그기 직전입니다. 밀고 나아가세요.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세요. 그래야 기회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봄에 사무실을 나온 뒤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내가 실로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마도 평생이 걸릴 것임을 알았다. 봄과의 만남은 내게 있어 진실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만들 리더십 포럼의 근본적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나는 줄곧 일단의 헌신적 사람이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제 난 그것이 단순히 쓸데없는 꿈이나 검증되지 않은 낙관론이 아니라 믿고 의지해도 좋은 하나의 원칙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맞는 법칙이었기 때문이었다. 봄은 현대물리학의 본질적 특성이 모든 것이 조화 안에 있음이라고 강조했다. 부분은 전체이고 전체는 부분이었다. 당신이 풀잎 하나를 자르면 우주가 흔들린다. 마지막으로 봄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건 당신과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봄을 만나고 몇 주 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들이 입학할 대학을 둘러보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다. 우린 시카고의 공항에서 인파로 붐비는 통로를 급히 내달리고 있었다.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해가며 아이와 나란히 달려갈 때 맞은편에서 무척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 쪽으로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서로의 거리가 1미터쯤 되었을 무렵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난 갑자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몸을 돌렸다. 완전히 얼이 빠져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마치 미래의 삶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거기에 서 있었다. 이윽고 혼자 앞서가던 아들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비행기 놓치겠어요. 얼른 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난 본능을 따랐다. 넌 먼저 가서 비행기를 타. 난 다음 비행기를 탈게. 어떻게든 널 찾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난 몸을 돌려 그녀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게이트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비행기에 막 오르려던 참이었다. 나는 급히 뛰어가 직원에게 표를 내밀고 있던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트랩 쪽으로 왔다. 나는 그녀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대뜸 물었다. 결혼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요? 오히려 당황한 내가 말을 더듬었다. 물론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런던에 삽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런던 얘기 들려주세요. 그녀는 비행기에 올라왔고 나는 잠시 서 있다 몸을 돌린 다음에야 아들이 근처에서 죄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1시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메이비스라는 여자를 우연히 만났다. 불과 2, 3분이었지만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든다.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다. 1년 뒤에 나는 이 일기를 다시 보았고 그땐 이미 메이비스와 나는 결혼한 다음이었다. 그녀는 나를 만나기 얼마 전 꿈을 꾸었다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남자를 만날이라는 꿈을,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거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다 했다. 때문에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매번 남자를 만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 아니었다. 그리고 메이비스는 비행기를 타러 떠나기 전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꿈이 실현되지 않아서 속상하다 푸념을 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기 직전 내가 그녀의 팔을 잡았던 것이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꿈을 쫓기로 마음먹은 후 내 삶에 봄과 메이비스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한 방식에도 많은 생각을 했다. 당시엔 이런 우연의 일치에 적잖이 놀랐다. 하지만 봄의 관점에선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봄이 옳다 생각하면서도 과거부터 나를 지배해온 모든 것이 자꾸 세상을 분리된 것으로 보게 했다. 때문에 난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그 이유를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이 세상을 분리된 사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하나로 보는 것이 나로선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쯤 되자 나는 동시성을 다룬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칼 융이 제일 먼저였다. 융은 동시성을 둘 혹은 그 이상의 사건에 의미 있는 동시 발생이라 정의하며 그 안엔 우연한 가능성, 즉 확률 이상의 무언가가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거대한 힘에 휩싸여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공인 동시에 더욱 큰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이기도 하다. 아서 퀘슬러는 이렇게 말했다. 텔레파시와 예지, 그리고 동시성은 동일한 보편적 원리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인과적, 비인과적 둘 다를 관통하며 양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보편 원리가 말이다 라고. 이 시기 나는 만물의 흐름 속에 전체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펼쳐짐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느꼈다. 봄이 해준 조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에. 당신은 창조적 흐름에 발을 담그기 직전입니다. 밀고 나가세요. 항상 깨어 있으세요. 내가 받은 최고의 충고였다. 그 누구든 커다란 전체 일부라는 그 믿음 아래 행동하며 융통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온갖 종류의 우연한 사건과 만남과 물질적 지원, 그것들을 얻을 수 있고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경험하게 될 일이었다.